특히나 지금 내 집 마련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당장에 적용할 수 있거든요. 부동산 소장님과 인간관계 형성을 또 잘한다면 금매까지도 소개시켜 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부동산으로 돈을 벌려면 보통은 어느 지역을 사야 될지부터 많이 찾으시거든요. 근데 그거 아세요? 수백에서 수천만 원을 한 번에 벌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다는 걸요. 바로 이제 좋은 부동산 소장님을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제대로 풀어보려고 하거든요. 영상 보시고 바로 적용할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저는 부동산 가본 경험이 없어서 부동산 소장님 역할이 그렇게나 중요한가요? 일단 제가 부동산을 매매, 전세, 월세 형태로 수십 번의 거래를 해봤거든요. 그러면서 진짜 도움을 많이 받게 됐는데 누구한테 그런 도움을 받았을까를 한번 생각해보면 바로 이 부동산 소장님이거든요. 특히 금매 같은 귀한 매물들은 네이버까지 올라오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고 우리가 흔히 설한 매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부동산 소장님들은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지 그분들께 먼저 기회가 가는데 아직 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그것부터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총 3가지의 포인트를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는 노트 정리를 잘 하시는 일잘로 소장님 한번 찾으세요. 그러면 노트를 들고 다니는 소장님을 찾아야 될까라고 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먼저 처음에 부동산에 방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현재 해당 단지의 매물 리스트를 날짜별로도 업데이트를 해서 관리하고 있는 분이 있으세요. 그런 분이라면 믿고 한번 관심 있게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부동산만 400번 넘게는 다닌 것 같거든요. 그런데 실제 이제 매물 리스트를 관리하시는 소장님을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특히 연식이 좀 오래된 20년 이상의 이제 구축 아파트 임장을 가게 되면 좀 특징이 있거든요. 최소 한 10년 이상 일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연령대가 좀 다들 있으세요. 보통 어떤 식으로 응대하냐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본인이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부터 내뱉어요. 예를 들면 제가 부동산에 뭐 몇 평대 실거주 매물을 보러 왔다 얘기하면 거기 뭐 101동에 101호 7억에 나와 있다 이런 식으로 기억에 의존해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되면 내가 나중에 많은 브리핑을 받았을 때는 비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분들이라면 꼭 만나보세요. 실거주 매물을 보러 왔어요 하면 오늘자로 업데이트를 해서 바로 리스트를 뽑아 드릴게요 라고 말하시는 소장님들이 있습니다. 자, 제가 그 화면을 한번 띄워 드릴게요. 어떤 식의 리스트를 관리하고 계신지. 자, 화면에 보시면 동, 호수 뿐만 아니라 기타 비고란의 이 매물들의 특징까지 다 정리를 해놨어요. 어쨌든 우리가 부동산에 가는 것은 비교를 하려고 가는 거잖아요. 나에게 맞는 최적의 상품을 고르러 가는 건데 이런 리스트가 정리가 돼 있다면 쉽게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고요. 여기서 완전 플러스로 리스트를 뽑아주는 이제 소장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 중에서도 이상형 월드컵을 하는 것처럼 이 소고법을 사용해서 결정을 도와주는 진짜 센스 있는 이런 소장님들이 많이는 없어요. 제가 4년, 5년 전인가요? 그때 소장님이 아직도 기억에 남거든요. 그때 상황을 재현해보자면 제가 A아파트에 34평 실거주 매물을 보러 왔다 라고 하니까 리스트를 정리를 해서 바로 뽑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매물을 보고 나서 책상에 딱 앉았어요. 지금 가용자금 금액이 최대 얼마냐를 먼저 물어보셨어요. 그러면 뭐 7억 5천이다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00만 원 이상까지 가는 거는 일단 다 소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선호하는 타입이 뭐였냐 2가지를 또 간출했어요. 보통은 평형대별로 타입이 많은 단지들이 있거든요. 제가 봤던 단지가 1000세대 이상의 대단지였었기 때문에 평형대별로 타입이 많았어요. 그 다음에는 층은 저층을 선호하냐 아니면 꼭대기층인 탑층을 선호하냐. 저는 이제 저층이나 좀 비선호층들은 이제 제거를 하고 마지막으로 인테리어 여부를 봤을 거 아니에요. 내가 수리를 안 해도 될 정도까지 돼 있는지의 여부를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상형 월드컵처럼 소거하니까 수십 개의 매물 중에서 진짜 한 5개 안으로 간출을 지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비교를 하면서 좋은 물건을 좀 선택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의심을 좀 해볼 수가 있어요. 과연 소장님이 소개시켜주는 매물이 진짜 좋아서 추천해 주시는 건지 아니면 소장님한테 뭔가 이해관계가 있어서 하는 건지 좀 궁금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2번째 일잘로 소장님을 보는 기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공동중개가 뭔지 아세요? 잘 모르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부동산 소장님들이 물건을 관리를 하잖아요. 총 2가지가 있어요. 2가지. 하나는 단독, 2번째는 이제 공동인데 뭔가 단어로 보면 단독이면 혼자 하는 거고 공동이면 뭔가 같이 한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손님이 찾아왔을 때 단독 매물은 그냥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매도자가 나한테 의뢰를 했던 물건이고 공동중개는
만약에 PD님이 몇 층 이상의 뭐 인테리어가 완전 잘 된 걸 좀 원한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매물은 그게 없어요. 그러면 다른 부동산한테 연락을 해서 지금 우리 손님이 이런 매물을 찾고 있는데 물건 한번 소개시켜주고 싶다. 다른 중개사랑 작업을 하게 되는 경우인데, 단독 중개랑 공동 중개 차이가 뭐냐면 수수료 차이가 조금 있어요. 네, 그 거래를 성사시키면 소장님이 그 금액대에 맞춰서 요율에 따라서 수수료를 가져가게 되는데, 단독은 매도자, 매수자 양쪽에서 받게 되고, 그 다음에 공동 같은 경우는 소개시켜준 매수자 입장에서만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가 단독으로 중개할 수 있는 매물을 먼저 좀 소개시켜주고 싶어 하는 경향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공동중개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손님이 원하는 매물을 찾아주시는 그런 소장님을 좀 찾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부동산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상할 정도로 특정 매물을 좀 고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뜬금없이 특정 매물을 자꾸 언급하면서 이거 좋다. 네, 이거 뭐 금매로 나왔다. 가격 괜찮다. 라고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밀고 나가시는 분이 있는데, 공동중개의 매물을 적극적으로 알아봐 주시는 소장님을 추천드리는 이유가, 혹시나 혹여나 본인한테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먼저 좀 팔아야 되는 매물을 좀 밀고 가는 단독 중개 매물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짜 공동중개 매물까지 봐주시지 않으면 가스라이팅 당하기 되게 쉽겠네요. 그렇죠. 이게 가스라이팅 당하는 게 한순간이거든요. 특히나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부동산 소장님 말을 좀 많이 듣게 되면 그대로 이제 결정하게 되는 사항이 좀 많이 발생하니까, 그런 점을 꼭 유의하셨다가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제가 개인적으로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진짜 친절한 소장님을 만나는 거를 너무너무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거 아니면 진짜 상담을 잘 안 받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식당에 갔어요. 식당에 갔는데 맛은 그냥 그래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그때 뭐 종업원분이나 아니면 사장님이 진짜 항상 웃으면서 와서 뭐 더 필요한 거 없으시냐, 맛은 괜찮냐 한마디라도 더 말씀을 주시는 분들한테는 그 식당에 대한 전체적인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게 되잖아요. 부동산도 똑같아요. 우리가 부동산을 이제 계약하게 되면 처음에 같이 매물 보러 다니고, 뭐 가계약금 넣고 계약금 넣고 나중에 잔금 넣고, 그리고 그걸 매수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관리하는 측면에서 좀 부탁드릴 일도 많고, 나중에 매도 파는 시점까지 부동산이랑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친절한 소장님을 만난다면 일이 엄청나게 매끄럽게 잘 진행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경험이 없는 분들은 부동산 갔을 때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되게 막막한 분들이 많아요. 근데 친절한 소장님들은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드리면 한 2개, 3개는 다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부드러운 분위기로 나를 리드해 줄 수 있다 라는 점에서 친절한 소장님 찾는 거를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통 판단하냐 그러면, 일단 저는 전화를 무조건 해봐요. 먼저 이제 예약하는 식으로 해서 전화를 하게 되면 응대하는 태도, 그 다음에 목소리 톤, 네, 이런 것들을 보면 확실히 이 정도면 내가 믿고 추천을 해도 되겠구나 싶은 소장님이 또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3가지를 알려드렸는데 한번 요약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첫 번째로, 노트 정리를 잘하는 일자로 소장님, 매물 리스트를 날짜별로 업데이트해서 비교해주시는 소장님, 여기에 플러스로 속옷법으로 이상형 월드컵, 손님이 원하는 조건을 먼저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혼란스럽지 않도록 친절하게 뽑아주시는 소장님. 그리고 두 번째는 단독 중개가 아닌 공동 중개를 조금 적극적으로 알아봐서 손님 입장에서 물건을 찾아봐 주시는 소장님. 세 번째로는 친절한 소장님을 만나서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소장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총 3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요즘 부동산 방문해 보시면 알 텐데, 지난 이제 8월까지는 특히나 수도권 서울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굉장히 많았고 분위기가 좋았어요. 근데 지금 9월달 대출 규제 이후로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고 부동산에서도 손님이 진짜 뜸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직 부동산을 한 번도 가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시기에 부동산을 가는 걸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제가 예전에 초보 시절에 매물을 구하러 갔는데 손님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으니까 제가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내가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지금 가시면 소장님도 되게 많이 반겨주시고 설명도 친절하게 잘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나와 친분을 가지고 있다면 아무래도 마음이 조금은 기울 수 있는 게 이게 사람이라서, 부동산 소장님과 인간관계 형성을 또 잘한다면 금매까지도
소개시켜 줄 수 있으니까요. 제가 알려드린 세 가지 방법을 꼭 적용하셔서 내 집 마련이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써먹으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제가 이 알려드리는 세 가지 방법 이외에도 또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좋은 컨텐츠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홍보 하나 할게요. 현직에 있는 대출 상담사분을 모시고 제가 2025년 내 집 마련에 대한 전략 그리고 부동산 전문가인 월천대사 이주연 대표님을 또 모셔서 12월 22일에 강남 세택에서 세미나를 진행하게 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오셔서 2025년도 부동산 전망, 대출 규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관련된 링크는 공지사항에 올려드릴게요.